지금 207호 뭐 여자가 다시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또 다음 지난다 하고 가거든요. 정말로 내가 죽겠네 이거. 겨우 일주일 만에 이곳을 다시 찾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급한 연락을 받고 찾아간 대구의 한 고시텔. 소름 끼치는 괴성으로 이웃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는데요. 207호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목소리. 정말 그녀가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207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네, 지금 소리 치고 있어요. 또다시 시작된 괴성에 고시텔 주인도 급히 2층으로 달려왔습니다. 또 왔어. 왜 또 왔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참말로 환장하겠어 정말. 방송이 나가고 일주일. 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완전히 나는 해결됐다고 믿고 기분 좋게 구정을 싣고 왔는데 여자가 보이더라고. 가슴이 쿵질한다지 뭐. 우리가 207호의 괴성을 처음 들은 건 지난 1월이었습니다. 대구에서 10년째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균 씨는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라며 우리를 만나자마자 빈 방들부터 보여줬습니다. 201하고 203호 사람이 있어. 다 나가고. 왜 나간 거예요? 요 아가씨 때문에 207호. 내가 참 미치겠어. 아유. 207호 입주자 때문에 옆방 사람들이 모두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린 207호 바로 옆방에 자리를 잡고 문제의 소리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갑작스런 괴성에 제작진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킵니다. 오전 7시 20분 벽 너머로 한국어도 외국어도 아닌 알 수 없는 괴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복도로 나오자 더욱 크게 들려오는 소리. 진원지는 분명 207호입니다. 시도 때도 없는 괴성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입주자들과 이웃 주민들입니다. 너무 기괴해요, 소리가. 사람 말도 아니고 소름 끼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악을 너무 지르니까 노래서 다녀요. 하지마 미친. 안 그래도 우리 주다했다가 이사 가려고. 뭐 이 좋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건 2달 전. 207호에 중년 여성 박 씨가 이사를 오면서부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텔 입주민들은 207호의 괴성이 뭔가 심상치 않다며 묘한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지막하게 무슨 말을 하면은 그에 맞춰서 호응하듯이 다른 한 사람이 막 크게 막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요. 그 사람 맞지? 그 사람 맞지? 안에서 뭐 소리 2명 나오는데 두 사람 맞지? 207호에서 나오는 괴성이 2사람의 목소리 같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한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207호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고시텔 주인이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주민아 문 열어봐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감을 질러요? 아니야. 감 소리가 나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여기. 두 사람이 지키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랬는데. 아유 기뻐. 집안엔 혼자뿐이고 소리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며 거칠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207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마치 2사람처럼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은 가장 의심되는 거는 환청이죠. 조현병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는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조현병도 사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증상이 깊어지고 더 심해집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빨리 치료적 개입을 해야 됩니다.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박 씨를 돕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수소문 끝에 박 씨의 친오빠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서 거기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거든요.
7, 8년 됐죠. 뭐 한참 들리면 어느 뭐 대상이 있는지 뭐 둘이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병원에도 막 내가 집어넣고 막 그래봤는데 아휴 뭐 미국 시민권자라고 난리를 치고 이래갖고 이게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는 거죠. 가족도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박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며 매번 치료를 거부해 어찌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제작진이 직접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명함을 하나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얘기할 틈도 없이 닫혀버립니다. 저 잠깐만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아이고 화내지 마시고 저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박 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막막하던 그때 박 씨의 오빠가 고시텔 주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차 타고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엄마가 여기 이사를 와서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살자고. 하여튼 뭐 최고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설득으로 박 씨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가 가족들에게 가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구에서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 박 씨가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을 치료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이 돼 돌아왔는데요. 그녀가 200치료를 떠난 지 사흘 만에 다시 대구의 고시텔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지켜본 결과 200치료로 돌아온 그녀의 상태는 전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알 수 없는 중얼거림과 괴성을 지르는 횟수가 훨씬 많아진 겁니다. 게다가 괴성의 강도도 훨씬 세진 것 같은데요. 상태가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건 제작진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빈도가 잦아지고 소리도 좀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전보다가 더 심해졌는 것 같아. 내가